안타깝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밀릴 것 같을 때 와야 되는데 보통은 임금 체불이 시작되고 나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실 형사 책임을 면하는 요건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연구소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법인 파산을 할 때 대표님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또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좀 낱낱이 좀 설명을 드려서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되는 일인지 아니면은 수습이 안 된다, 당신은 형사 책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빚, 두 번째로 세금, 세 번째 임금인데요. 뭘까요? 빚. 대표이사 개인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빚. 피디님 얘기해봐요. 빚. 당연히 법이니까 아니죠. 법이니까 아니다? X? 세금은요? 세금. 세금도 마찬가지. X? 임금은요? 임금도 X. 빵점이네, 빵점. 빵점. 이거는 다 세모예요, 세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표님들이 애매하게 이해하시고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라는 거를 이제 잘못 알고 계시거나 반대로 이해하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법인이 파산을 하는데 법인의 채무가 개인으로 넘어오지는 않겠죠. 이거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거의 알아요. 왜냐면은 그러려고 법인을 설립한 거잖아요. 나의 자산과 채무와 매출 이런 자료들을 분리를 해서 별도의 인격을 부여를 해서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법인이 갖고 있는 빚이 개인에게 넘어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대보증인 경우겠죠. 이것도 대표님들 대부분 알아요. 법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내가 같이 부담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법인이 못 갚았을 때 대표님들이 또는 연대보증을 한 누군가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개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법인회사 채무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상보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님이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어려워서 엄마 찬스를 이제 쓴 거지. 어머님의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못 갚았잖아요. 못 갚았으니까 그 물건으로서 부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 법인의 빚을 같이 떠안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책임 경영, 투명 경영, 경영 이행 약정을 한 경우들이에요. 이게 이제 연대보증에서 약간 진화한 방법인데요. 원래는 보통 이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이제 국가기관의 보증기관들에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 대표님들에게 너희가 대표자로서 같이 책임을 져라는 구조로 원래는 보증상품의 승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표자가 다 신불자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법인을 분리했는데 사실상 분리가 안 된 효과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잘못된 거는 회사까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표자의 개인의 신용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같이 갚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상 재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연대보증을 끊어라 라는 조치들이 지금 시행이 돼서 최근 몇 년간은 이런 방식으로 책임 경영이나 투명 경영 이행약정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되,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되 어떤 일정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좀 위반 사항들, 예를 들면 회사를 좀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거나 기껏 보증을 서놨더니 대출금을 딴 데 썼다거나 사적으로 썼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횡령 배임 같은 이제 금전적인 이슈가 생겼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행약정을 위반했다라고 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세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약정 상품이 생긴 지 몇 년이 좀 돼서 정착이 조금 되어가는 중인데 초반에는 책임 경영 이행 약정도 사실상 연대보증처럼 운영이 되었다고 평가를 할 정도로 뭐만 하면 다 위반이래. 뭐만 하면 다 약정 위반이라고 하면서 소를 막 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법인을 굉장히 개인 사생활 가 분리해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게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셨고 책임 경영 이행 약정을 한 상태에서 잘 안 됐어요, 회사가. 물론 이분한테 뭔가 비난하기 어려운 그런 외부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되고 보증 그 대출도 다 날리게 되고 이제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일단 첫 번째로 사기 고소를 했고 두 번째로는 민사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소송을 둘 다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형사도 무혐의, 민사도 이행 의무 없다. 이렇게
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이게 사실상 일단은 걸고 보는구나. 일단 너 연대보증 책임이 있어 라고 해서 회수율을 높이려고 하는구나. 사실상 대표님을 2번 죽이는 거는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은 그것 때문에 개인회생까지 했다가, 왜냐면 법인은 법인대로 그렇고 개인도 연대보증 이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했다가 채무가 이제 날아가 버려가지고 개인회생도 중간에 날려버렸어요. 그 되게 잘 된 거죠. 누가 했다? 제가 했다. 100% 승소했다.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 세모냐면, 이것도 이제 지분 비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점주주라고 해서 주식의 50% 더하기 이제 1주, 그러니까 50% 초과가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점주주라고 하는데요. 과점주주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 이 세금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져요. 그러니까 법인의 원래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그 부과된 그 세금을 다시 법인이 못 냈을 때 보니까 너가 사실상 거의 이 회사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대표는 아니죠. 과점 주주가 대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점 주주에게 이제 2차 납세 의무가 있고, 대부분의 이 과점 주주가 또 대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금의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대표나 주주가 부담하는 일은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과점 주주의 경우에는 세금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고, 세금에 대해서도 부과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 파산이 이제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임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월급을 줘야 될까요? 회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게 이제 대표니까 대표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돈 내놔라 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임금을 지급할 주체는 법인인 거고, 나는 그 대표로서 임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개인 재산이나 이런 걸로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없겠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그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형사 책임을 지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임금이 밀려버리면 생활이 안 되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종 법률에서. 그런 차원에서 임금의 경우에도 밀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한테 돈 안 갚았다고 형사 책임 지우진 않잖아요. 사기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이제 임금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대표자님들 이렇게 오시면 임금이 밀려 있다고 할 때 저희가 그 시점을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이 임금에 대한 그 대표자의 형사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수습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 대지급금 제도가 있잖아요. 대지급금. 체당금. 여러분들이 이제 체당금이라고 하면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대지급금이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한 3년 정도 된 용어인데, 간이 대지급금이 있고 도산 대지급금이 있거든요. 저희 케이스는 이제 도산 대지급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설명을 드리면, 임금, 그러니까 월급 같은 임금이 있고 퇴직금이 있잖아요. 한도가 이제 여기는 1,050, 퇴직금 1,050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 2,100만 원까지가 보호가 되거든요. 이걸 제가 좀 약간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법인의 채권자인 우리 그 근로자분들도 요 도산 대지급금 안에 있는 임금 퇴직금을 받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됐을 때 법인의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게 아니어도 채권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근로자에게 이 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그런 책임이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다? 도산 대지급금이다. 그러니까 도산을 해서 나가는 대지급금에 의해서 법인 대표자의 책임이 감경되는 효과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임금이 왜 이제 세모냐? 그 대표자가 부담하는 이 형사적인 책임조차도 법인이 파산을 언제 하느냐, 그리고 임금을 지급해야 될 책임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임금 및 퇴직금 을 지급해야 될 그 시기가 보통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 선고가 난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대표자에게 없기 때문에 이 법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급금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밀릴 것 같을 때 와야 되는데, 보통은 임금 체불이 시작되고 나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실 형사 책임을 면하는 요건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밀린 임금을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도산 대지급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일부 임금과 일부 퇴직금이 좀 정리가 되면 형사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파산을 할 때 빚은 어떻게 되느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부담되는 기준은 연대 보증을 했거나 아니면 책임 경영, 투명 경영, 이행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다. 또는 물상 보증을 한 경우에 넘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과점 주주인 경우에 이천합세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임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보다는 형사 책임이 더 문제가 되는데 형사 책임의 경우에는 파산 청구 시점에는 임금 체불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임금 체불이 일어났다 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 없다. 그런데 파산 선고 이후에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는 경우에 도산 대지급금 기준에 따라서 형사 책임이 일부 감경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주주 또는 특정 개인들이 법인 파산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까지, 그러니까 대표이사만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특히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3가지 이슈만 뽑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